2022년 노벨 물리학상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상이 물리학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오래된 논쟁 하나를 끝냈습니다. 바로 우주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돌아가는 곳인지 아니면 상상 이상으로 기묘한 곳인지에 대한 싸움이었죠. 아인슈타인의 직관과 양자역학의 예측이 정면으로 부딪힌 이 대결, 그 중심에 있는 양자 얽힘의 미스터리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바로 이 말, 아인슈타인의 이 한마디가 모든 논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현상을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고 부르면서 정말 꺼림칙했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여기서 어떤 입자 하나를 딱 측정하는 순간 저 멀리 수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입자의 상태가 즉각적으로 결정된다니요? 빛보다 빠른 건 없다고 했는데 말이죠. 바로 이 이해할 수 없는 개념, 양자 얽힘이 아인슈타인을 평생 괴롭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양자 얽힘이 뭐냐?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쌍둥이 입자가 있는데 얘네들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쪽이 위 상태로 결정되면 다른 한쪽은 즉시, 정말 말 그대로 즉시 아래 상태로 결정된다는 거죠. 좀 이상하게 들리죠? 이 간단해 보이는 정의 뒤에 물리학 역사상 가장 큰 논쟁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도대체 아인슈타인 같은 세계의 천재는 왜 이 양자 이론을 그렇게나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을까요? 이 표가 바로 두 세계관의 충돌을 보여줍니다. 한쪽 편에는 아인슈타인의 국소적 실제론이 있어요. 이건 우리 상식에 뜩 들어맞죠? 우리가 달을 보든 안 보든 다른 적이 있는 거고 어떤 정보나 영향도 빛보다 빠르게 갈 순 없다는 아주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에는 양자역학의 정말 기묘한 주장이 있습니다. 입자의 상태는 우리가 보기 전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가 측정하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결정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얽힌 입자들은 우주 반대편에 있어도 즉각적으로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은 이건 말도 안 된다. 양자이론이 뭔가 중요한 숨겨진 정보를 놓치고 있는 게 틀림없어. 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이거예요.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우리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주 자체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이상한 걸까요? 노벨상 수상자인 알랭 아스페가 아인슈타인의 생각을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했어요. 바로 쌍둥이 형제의 비유인데요. 멀리 떨어진 쌍둥이가 둘 다 파란 눈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막 신기해하진 않잖아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똑같은 유전자, 즉 숨겨진 정보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죠. 아인슈타인은 얽힌 입자들도 똑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모든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었을 뿐 무슨 유령 같은 원격 작용 같은 건 없다는 주장이었죠. 이 논쟁은 거의 30년 동안 그냥 철학적인 말싸움에 불과했어요. 실험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존 벨이라는 한 물리학자가 나타나서 이 지긋지긋한 논쟁을 끝낼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냅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철학 문제를 실험실로 가져와서 답을 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존 벨이 답을 내놓습니다. 그는 아인슈타인의 그 상식적인 세계관이 만약 맞다면 실험 결과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명확한 한계선이 있다는 걸 수학으로 증명해냈어요. 이 타임라인을 보면 전체 흐름이 한눈에 보이죠. 1935년에 아인슈타인이 처음 문제를 제기하고 거의 30년이 지난 1964년에 존 벨이 그걸 테스트할 시험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20년 가까이 지나서 1982년에 알랭 아스페가 드디어 그 시험을 치른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벨이 만든 일종의 점수판입니다. 벨이 말하길 만약 아인슈타인의 주장대로 숨겨진 정보가 다 있고 세상이 상식적으로 돌아간다면 특정 실험을 했을 때 나오는 상관관계 값은 절대로 2를 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벨 부등식입니다. 뭐랄까 우주의 속도 제한 같은 거죠. 그런데 양자역학의 계산기는 완전히 다른 숫자를 내놨습니다. 똑같은 실험을 하면 약 2.8이라는 값이 나올 거라고 예측한 거죠. 보세요. 2라는 상식의 한계를 그냥 가뿐히 넘어버리는 숫자잖아요. 이제 철학 논쟁은 끝났습니다. 그냥 실험을 해서 우리 우주가 과연 2의 편인지 아니면 2.8이 편인지 확인만 하면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알랭 아스페의 획기적인 실험이 이 길고 긴 논쟁에 마침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아스페의 실험이 왜 그렇게 대단했냐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들을 썼기 때문이에요. 훨씬 더 깨끗하고 강력한 얼침 광자를 만들어냈고 데이터 수집 속도는 이전보다 무려 100배나 빨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전 실험들이 며칠씩 걸려서 하던 걸 단 몇 분 만에 그것도 훨씬 더 정확하게 해냈다는 거죠. 이런 압도적인 효율 덕분에 애매한 통계적 허점들을 전부 없앨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한 방은 이거였어요. 10나노초 스위치. 이게 뭐냐면 혹시라도 입자들끼리 우리 모르게 빛의 속도로 야, 너 그쪽으로 가, 난 이쪽으로 갈게 하고 신호를 주고받을까 봐 그 신호가 도착하기도 전에 측정 방향을 무작위로 확 바꿔버리는 장치입니다. 광자가 검출기까지 날아가는데 20나노초가 걸리는데 그 절반인 10나노초 만에 설정을 바꾸니까 그 어떤 짜고 치는 행위도 불가능해진 거죠. 이걸로 아인슈타인이 제기할 수 있었던 마지막 변명거리까지 완벽하게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는요? 와, 이건 그냥 이긴 게 아니에요. 압도적이었습니다. 벨 부등식을 무려 40표준 편차 이상으로 위반했어요. 보통 입자 물리학에서는 5표준 편차만 넘어도 세계의 발견이라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40이라니, 이건 뭐 그냥 게임 끝이죠. 아스펙 본인도 더 이상 토론은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자, 이 실험의 결론은 아주 심오합니다.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국소적 실제론, 즉 우리 우주가 상식적으로 돌아간다는 믿음을 이제는 버려야만 했습니다. 객관적인 현실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버리던지 아니면 어떤 것도 빛보다 빠를 수 없다는 국소성을 버려야 했죠. 결국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국소성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우주는 비국소적인 곳이었던 겁니다. 멀리 떨어진 것들이 즉각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이상한 곳이었죠. 좋아요. 그래서 우주가 좀 이상하다는 걸 알아냈어요. 근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 근본적인 발견이 도대체 오늘날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추상적으로만 들리는 물리학이 어떻게 실용적인 기술로 이어졌을까요? 놀랍게도 아인슈타인이 그토록 싫어했던 바로 그 유령 같은 작용, 즉 비국소성이 현대 양자 기술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재료가 됐습니다. 양자 암호 기술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원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1단계. 앨리스와 밥이 얽힌 광자를 받아서 똑같은 방향으로 측정을 해요. 그러면 2단계. 비국소성 원리 덕분에 둘은 항상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가 플러스 1일지 마이너스 1일지는 완전히 무작위예요. 그래서 둘은 세상 누구도 모르는 완벽하게 똑같은 비밀키를 동시에 갖게 되는 거죠. 자, 3단계는 쉽죠? 이 키를 가지고 메시지를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왜 절대 뚫리지 않는 궁극의 보안일까요? 아스페가 설명했듯이 결과는 측정되는 바로 그 순간에 우연히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광자가 날아가는 동안에는 암호 정보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엿들을 게 없는 거예요. 만약 해커가 중간에 몰래 훔쳐보려고 광자를 측정하는 순간 얽힘 상태가 깨져버려서 앨리스와 밥은 즉시 누군가 도청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완벽한 보안 시스템인 셈이죠. 결국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생각했던 그런 상식적이고 예측 가능한 우주가 아니라 훨씬 더 기묘하고 모든 것이 신비롭게 연결된 우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 발견은 양자 컴퓨터나 양자 통신 같은 미래 기술의 문을 활짝 열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훨씬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현실이 국소적 실제가 아니라면 대체 그 근본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야말로 이 노벨상이 우리 인류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